네, 증시가 중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독점하고 싶은 시크릿 종목 2가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LNF 단기간 안에 28.9%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14만 8천 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6%의 상승률, 전력 설비주로 소개해드렸던 대한전선이 27.9%의 상승률, 또 STO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핑거 같은 경우에는 4.2%의 상승률 달성해준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정책 수혜주로 로봇 섹터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2일에 공략해드렸던 T로보틱스 무려 48.3%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마음AI 역시 39%의 상승률 달성하면서 최고가 26,500원까지 터치해준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큰 화면으로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초대 수락 버튼까지 클릭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중계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오치열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가 중계의 오치열입니다. 요새 또 굉장히 핫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증시가 중계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섹터 그리고 가장 핫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오목조목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혹은 이번 주장에 어느 종목들이 상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시청 집중 꼭 하시고 채널 고정하시면 저와 같이 공부가 시원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사상 최초로 4천선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요. 다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의 4천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4,010선에 마감했습니다. 저희 증시가중계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요새 시장이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4천을 넘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4천을 넘기기를 정말 고대를 했었는데 한 3,500 넘기면 4천도 금방 갈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010선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준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랑 코스닥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총 5종목인데 상한가 종목이 5종목이다. 영 그렇게 큰 수급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코스피 코스닥 순 매수가 거의 개인이 견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 역시나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차트가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이 차트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지인분들이 치열아 여기서 사면 괜찮겠냐? 여기서 사는 거 어떻냐? 여기서 사는 거 어떻냐? 계속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그랬어요. SK하이닉스 말고 다른 거 사라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상 아니 적당히 좀 오르면은 그거 보세요. 좀 있으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100만 원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까지도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올랐다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4천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이래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한데 코스피가 4천 돌파를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 과거에 닷컴 버블 때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상승 흐름이 나와준 건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가는데 올해 저점이 2200이었습니다. 2200 한 70선 정도였을 거예요. 2200대입니다. 그런데 1800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만. 이거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80% 견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오르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D램, HBM 같은 경우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수요가 부족해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거죠. 공급이 부족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D램 증가 수혜자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이거에 과거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고 구형 D램, 구형 HBM 가격 값이 5배가 늘었습니다. 5배가 늘어서 어마어마한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만났어요. 이재용과 정의선 회장 그리고 HBM 공급 성과 나오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는데 이번에 연쇄 회동이라 해가지고 서밋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이재용 회장이랑 정의선 회장이랑 이렇게 최태선 회장이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굉장히 큰 모습들을 비춰진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주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SK 하이닉스 더 갈 것 같냐? 그러면 저는 이제 말 안 합니다. 아, 이게 더 갈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추측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이미 이렇게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 이상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차트입니다.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 주식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말고 어느 종목을 사야 하냐, 어느 종목을 팔아야 하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쪽 QR코드 있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고 링크 뜹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이 양반아 SK 하이닉스 어떡하냐, 더 갈 것 같냐 물어보시면 제 의견 정도는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은 또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온 게 아나운서님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LNF. 네. LNF 가지고 안 나오네요. LNF 가지고 왔는데 지금 차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제가 이때 잡았습니다. 이때가 저번 주 화요일이고 늦어도 여러분들은 이때 잡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큰 슈팅이 나와줬다. 그게 바로 몇 퍼센트냐. 제가 저번 주에 이 종목 정도는 플러스 30% 보겠다. 그거를 2주 말씀드렸어요. 2주라고 말씀드렸는데 29% 올랐습니다. 딱 일주일 만에 1, 2, 3, 4, 5 영업일 만에 29% 상승 나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치열 이 양반이 이상한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괜찮은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LNF 보시면은 또 잠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 건데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만드는 아주 훌륭한 회사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더 가냐 안 가냐 궁금하신 분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때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목표 주가라든지 손절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속보로 오늘 특급 소식 10월 28일입니다. 오늘 10월 28일인데 지금 보시면은 종목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한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상한가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는데 지금 두산 퓨얼셀도 많이 나오고 삼익제약, 엠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기자면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세계 최초 현무암 페이퍼로 뭘 만들어 가지고 그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ESS 장치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굉장히 효율이라든지 안정성을 높이는 무언가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후 이틀 연속 상한가. 두산퓨어셀, 현대기아 수소차 로봇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슈팅이 나왔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종목들 아주 좋아요. 하지만 상한가가 이미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이미 나왔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금 언제 빠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까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전 개인적으로 물론 당연히 더 갈 수 있겠죠. 당연히 더 갈 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촉수엄금합니다. 절대 건들지 않는 게 가장 좋겠다. 오늘 상장한 종목들 보시면은 파수, 엠로,
그 큐로셀, 엠젠솔루션, 뭐 HLB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상장을 했다. 지금 보시면 증시 캘린더 있는데 상장을 했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이 신규 상장을 했구나 이게 아니라 전환사채라든지 스탁옵션이라든지 이런 물량들이 풀렸다. 유동성이 좀 늘어나는 종목들이 요 정도 있다. 데이원컴이라든지 PC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 신규 상장주 지금 보시면은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 코닥 상장 후 이틀 연속 상한가 나왔잖아요. 인터넷 찾아보기 귀찮다. 나 상장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어느 종목이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들어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상장 어느 종목 합니다 라고 안내를 하나하나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우리 증시가 중계 매력 포인트, 증시 속보들, 특급 배송, 특종 종목들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짜 수익이 아닌 진짜 수익, 아까 보셨죠? 아까 보신 것처럼 LNF 29% 상승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콜라텍 너튜브를 통한 교육도 제공을 꾸준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의 기본,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것들 2부까지도 제공을 해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중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기 위해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말이 헛나왔어요. 전에 하던 거랑 헷갈려가지고 자 증시가 중계 게시판 들어오시려면은 자 QR코드 크게 있는데 여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저한테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핫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증시가 핫 이슈를 특급 배송해드리고 있고요. 또 눈에 반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종 종목으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식 기본 용어부터 종목 발굴 전략까지 알찬 내용들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특종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기간 안에 진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로만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이랑 고민을 사실 수개월째 하는 녀석이거든요. 녀석 종목들이 네네. 있는데 근데 나머지 한 종목은 이미 하늘로 가버린 종목입니다. 하늘로 갔어요? 그만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역시나 충분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특급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저번 주에는 제가 LNF 1, 2주 만에 플러스 30%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종목 40% 봅니다. 오, 자, 네네. XR. 자, XR. 무슨 언제적 XR이냐. 이거 지금 한 몇 년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XR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네. FPCB가 뭔가 제가 좀 생소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공부를 해봤는데 구부릴 수 있는 인쇄 회로 기판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XR은 아니긴 하지만 네. XR의 필수적인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위한 그 회로 기판이 FPCB라는 건데 네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진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핸드폰 바꿨습니다. 자, 핸드폰이 구부려지죠. 네네. 예전에는 구부러지지 않았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구부러지지 않았는데 지금 구부러집니다. 이 구부러지는 것만 봐도 이게 일반 반도체 회로 기판이면 부셔져야 되는데 네네. 와장창 부셔져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유연한 플렉서블한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다가 기판이 구부려지는 기판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이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입니다. 자, 이해가 어떻게 꽤 됐나요, 아나운서님? 네,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FPCB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XR 관련 섹터가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게 또 언제적 VR 기기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나온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아나운서님 혹시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거 약간 네. 3D 볼 네네네. 때 그 안경이랑 비슷한데요? 아닌가요? 3D 안경. 네, 영화관 3D 네, 안경. 네. 영화관 3D 안경은 빨간색, 파란색 이거 어. 셀로판지 같은 그거 아닌가요? 그거는 뭘까요? 네. 네,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마 한 1년 정도 됐나 그 애플의 비전 프로라는 거를 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비전 프로에서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를 해서 이게 약간 스노보드 고글 같은 스키 고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그때 가격이 약 한화 500만 원 정도. 누가 삽니까? 그런데 만약 기술력이 좋았으면 샀겠죠. 애플에서 야심차게 이게 완전 혁신이야 라고 해서 팀쿡 CEO가 내놨는데 아쉽게도 기술력이 썩 좋지, 물론 기술력은 좋았는데 약간 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직은 VR 기기를 사람들이 막 열광하지 않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크게 선전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갤럭시에서 누구와 만들었냐면 퀄컴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퀄컴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있는데, 이 갤럭시 원래 무한이다 뭐 인피니티다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갤럭시 XR로 출시를 했는데, 이 XR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애플 비전 프로의 한 절반 가격 정도 지금 출시가 됐는데, 퀄컴과 손을 잡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들어가고 있는 AI 비서는 제미나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퀄컴과 구글과 삼성이 함께 손을 잡아서 새로운 비전 프로 제품을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어느 정도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글로벌 확장 현실 시장 규모 XR 시장이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244억 달러였어요. 244억 달러에서 껑충 뜁니다. 한 5년 후에는 848억 달러가 될 것이다. 지금 한 5년 만에 한 4배 가까이, 4배 넘게 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기기 프로젝트 무한이 아니라 XR입니다. 그냥 갤럭시 XR로 출시를 했는데, 지금 이건 세계 XR 헤드셋 점유율이 메타가 1위입니다. 압도적이에요. 74%입니다. 74%로 어마어마하게 메타 아시죠? 페이스북입니다. 메타에서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소니도 있고 애플도 있고 피코라고 뭐 중국 기업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중간에 낑겨서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갤럭시가 되지 않을까. 갤럭시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퀄컴과 구글이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굴지의 대기업 3개가 만났으면은 여기에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최소 10% 정도는 파이를 가져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자,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그러면 삼성 갤럭시 XR과 관련이 있는 기업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XR과 관련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메타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아나운서님, 네. 혹시 이거 화면에서 나온 이게 뭔지 좀 알 것 같으신가요? 이렇게 접는 네. 스마트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이상한 질문을 했나요? 자, 아나운서님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내 질문이 약간 너무 멍청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세상에 없는 핸드폰입니다. 아직은. 아마 이렇게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폰을 폴더블 폰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아이폰 폴더블 폰이다. 아이폰 폴더블 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제가 참 이상한 게 삼성전자 이야기도 했죠. 메타 이야기도 했고 구글과 퀄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애플 이야기까지 해버립니다. 자,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FP12를 만드는데 조금 이따가 이거 설명드릴 거고 FP12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있죠. 삼성 있고 애플 있고 메타 있고 이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3이 됐네요. 어쨌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게도 항상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나는 현대기아차도 좋지만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성차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 현대기아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무언가 중요한 소재라든지 부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다른 뭐 소니가 아니라 뭐 테슬라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비아디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애플과 메타와 삼성 이 세 기업 모두에게 FP12를 납품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빌드업이 너무 길었죠. 그게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에서도 이 FP12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애플에서 이걸 만드니까. 그리고 메타에서도 이 FP12가 필요합니다. 이걸 만드니까. 그런데 삼성에서도 갤럭시 XR을 출시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FP12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넘쳐나는 수요에서 한 기업이 애플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메타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삼성전자에다가도 FP12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을 안 살 수가 있을까요? 이 기업을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로보택시죠. 여기에도 카메라 있고 여기에도 카메라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앞에도 있고 다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지금 보시면 뒤에도 카메라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여기 뭐 레이더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요새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뭐 쌍용차라든지 많은 그런 르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차량을 굉장히 스마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를 부착을 합니다. 이 카메라를 부착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래 까는 게 FP12예요. 그 FP12 수요가 현대 기아차에도 있는 상태다. 물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테슬라까지는 납품을 하진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보택시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제 이야기 좀 어떻게 잘 들어보셨나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아무래도 지난번에 LNF를 소개를 해주셨고 네네. 30% 제시해 주셨을 때 설마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단 일주일 만에 제가 29%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전문가님한테 좀 신뢰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40%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아나운서님이었으면 네.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지 맞아요. 않을까. 맞아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렸다시피 아나운서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메타와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에다가 FP12를 납품을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메타에다가는 FP12를 직접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애플에다가는 어떻게 공급을 하냐면 자, 중국의 써니옵티컬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써니옵티컬에다가 FP12를 납품을 해서 걔네들이 한번 1차 공정을 한 다음에 애플로 넘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애플로 넘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써니옵티컬이라는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써니옵티컬이 중국 회사인데 이 써니옵티컬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러면은 이 써니옵티컬에서도 비아디에다가도 납품을 할 수 있고 다른 중국 완성차 업체라든지 뭐 VR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다가도 충분히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FPCB를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우리나라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고 미국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고 중국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훌륭한 그런 기업이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기업. 제가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과거에서부터 이 종목은 언젠가 한번 매수 공략을 꼭 해야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한 종목이 바로 코세스입니다. 그때 같이 한 종목이 코세스인데 코세스는 4배가 올랐습니다. 코세스는 그때부터 당시 해가지고 사실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코세스도 똑같은 이유로 날아갈 것 같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비슷한 이유로 날아갈 것 같은데 뭐가 먼저 날아갈까 했는데 코세스가 먼저 날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VR 기기를 착용을 했을 때 안에 있는 마이크로 LED, 미니 LED라는 게 있거든요. 재미가 없어지나? 어쨌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는 그런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증착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삼성에다가 바로 판매를 해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그 매출액이 바로 뛰어올라서 수혜를 받아서 바로 한 4배가 오른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은 아직까지 전혀 오르지 못했다.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 설명을 해드리고 향후 큰 슈팅이 있게 될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5,500원대 그 라인에서 매수를 하시고 매도 라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나 트레일링 스탑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트레일링 스탑으로 제가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언제 매수를 하면 될 것이고 언제 손절가 혹은 언제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특종 종목으로 XR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40%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일단은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을 제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나운서님, 네네. 우리나라가 그 전쟁 중인 국가죠? 그렇죠. 지금 누구랑 전쟁 중이? 아무래도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기는 하죠. 북한이랑 종전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아직 전쟁 진행 중이에요. 전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관련주는 꼭 하나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정말 북한에서 미사일을 하나 쐈다라는 그런 이슈가 뭐 서해상이든 동해상이든 미사일을 쐈다라는 그런 이슈만 하나 나와도 관련 방위산업 업체들이 슈팅이 빵빵빵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쏴대니까 북한에서 허구한 날 쏴대 버리니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당시에는 정말 웃깁니다. 한 10번을 서해상이든 동해상이든 쏘잖아요. 그럼 뉴스에 한 번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다 알고 듣고 있어서 뉴스 나왔겠거니 했는데 뉴스 안 나옵니다. 왜냐? 너무 자주 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방위산업 업체를 꼭 담아두면 좋겠다 했었는데 요새는 북한 이슈 때문에 가져가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방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조선 방위산업 원전, 그런데 이 중에서 방산 같은 경우가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지금 또 이번에
예전에는 뭐 유럽 쪽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방위 산업이라 해가지고 최근에 중동 쪽, 뭐 이라크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쪽에 수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너무 아주 훌륭한 그런 기업들이 많은 상태에서 제가 보자면 자 한화랑 LIG 넥스원 합쳐가지고 같이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이 세 기업이 천궁2를 이라크 수출 갈등, 수출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한화랑 좀 옛날 이야기 하자면은 작년이었습니다. 이거 작년 이야기인데 한화랑 LIG 넥스원이 이거 수출하자, 빨리 1차 합의를 하자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네 둘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좀 차질을 빚으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런 거 문제 하지 말아라. 내가 좀 봉합을 해줄게 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완전 봉합이 돼서 한화랑 LIG 넥스원, 한화그룹과 LIG 넥스원이 약 3.7조 원짜리 그 천궁2 이라크 수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도 뭐 LIG 넥스원일 수도 있고 하나 시스템일 수도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종목을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것들. 지금 보시면은 천궁2입니다. 미사일 쏴가지고 뭐 날아가는 그런 요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 향후 폴란드라든지 뭐 유럽 쪽에서도 폴란드는 뭐 K2 쪽 1차, 2차 계속해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수혜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나운서님. 네. 근데 또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방위 산업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지난주에는 조선주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쵸. 조광원 중에서 방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올라와주는 종목인 것 같아서 좀 그런 국제 정세에 좀 눈여겨봐야지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나운서님 그래서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좋아하는 편이신가요?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뭐 저는 항상 씻을 때마다 뉴스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도 하고 하거든요. 요새는 노래도 틀어놓긴 하지만 어쨌든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랑 현재 중동 쪽이랑 그런 거에 대한 관계성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스위스도 그렇고요. 스위스 펜이 아주 좋습니다. 스위스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원래는 원전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주의인 덴마크도 한국 K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보고 나서 원전 기술력이 괜찮고 안정성도 괜찮으면 고려를 해봐야겠다 하고 44년 만에 고려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스웨덴 역시 똑같고요. 그런 식으로 체코도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폴란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산업이라든지 유럽 쪽 루마니아라든지 이쪽에다가도 우리가 계속해서 방위 산업에 대한 그 기술력을 뿜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이 기업 이분이 누구시냐면 딜 디펜스 회장입니다. 딜 디펜스 회장이신데 이제는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하나 쪽이신가 보네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한화랑 이 딜 디펜스의 그 딜 디펜스라는 그 기업과 또 MOU 체결을 했습니다. MOU라고 하면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이 기업들이 서로 뭐 누이 좋고 사이 좋은 그런 상황이 되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중동 쪽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우디 시장의 3.7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60억 달러가 3.7조인데 이 사우디 시장 진출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 국방비를 2029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29년까지 256조 원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3.7조에서
256조 원이면 뭐 가늠도 잘 안 되는 수치인데 한 5년 만에 수십 배를 늘려서 국방비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그거에 대한 온전한 수혜를 우리나라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수혜를 우리나라는 방위산업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잡기가 약간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지 않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빼놓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K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자력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요새 최근에 핫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조방원입니다. 자, 조방원의 ETF는 그 지수추종 펀드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종합 지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0월 평균 등락률 조선 같은 경우 그리고 방산, 원자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조선은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조선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평균치로 내보면 20% 상승 나왔을 것이다. 상승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2%입니다. 22%. 사실 ETF 펀드에만 좀 들어가 있었어도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여기에서 코스피. 야, 코스피. 아니 10월 등락률이 코스피가 18%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불장이다. 물론 뭐 니케이 지수라든지 그 대만 그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어마어마하게 신고가 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만 보자면 20%, 22%, 18% 코스피 자체에서도 18%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 크게 견인을 해간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방산 ETF 마이너스 음봉입니다. 이거 보고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거는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거 솔직히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자, 아나운서님. 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조선이랑 원전이랑 코스피 싹 다 한 20% 가까이 올랐는데 네, 네. 지금 방산만 마이너스 0.2%. 이거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방산이 K방산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0.2%라는 수치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오. 왜 이렇게 0.2% 거의 안 올랐냐면 네, 네. 이게 과거에 뭐 작년쯤이 아니라 올 초까지도 그랬죠. 올 초 중순까지도 방산이 혼자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견인을 혼자 다 했는데 이제 힘에 붙여서 잠깐 쉬고 있는 타이밍이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쉴 타이밍도 없고 여기 뭐 마스간지 마간지 뭐 관련해가지고 조선으로 막 올라가죠. 그리고 뭐 원전도 해가지고 뭐 체코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원전 수출 이슈들 저기 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원전 계속 떼오자 하고 뭐 스웨덴이랑 덴마크 막 이런 데에서도 계속 떼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주 오르는데 방산 역시나 수출 관련 이슈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랐다라는 거는 순환매가 올 때가 됐다. 이제는 K방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만약에 이거 나는 조선 못 잡았다. 난 수익 못 봤다. 나는 원전에서도 수익 못 봤다. 그러면은 방산에서는 반드시 수익을 보셔야 하는데 방위산업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자 여기 QR코드 있죠.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거 링크 타고 들어오면은 제가 어떤 혜택 드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오늘 지금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바로 종목명 오픈되고 또 투자 그쵸. 전략까지 자세하게 제시해 주신다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또 너튜브라든지 이런 그 계속해서 공부도 시켜드리고 이북 교육 자료도 같이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님 계속해서 이어가서 내용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는 자, 보시면은 오늘 차트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보시면은 아실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올랐었던 차트였었고 여기서 슈팅 한 번 더 나와서 저는 정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중간에 양봉 크게 장대 양봉 크게 한번 두 번 솟고 79,900원까지 올라갔던 그 6월 18일 이때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제발 좀 빠지고 힘이 좀 떨어져야 우리 다른 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많이 자리를 모아줬습니다. 많이 자리를 최대한 모아주면서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지금 121선이고 이게 61선, 31선인데 이 차트 121평선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수렴을 하면서 모아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봉으로 보면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돌면서 주봉으로 보면 좀 더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정도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상승 나올 수 있는 슈팅 차트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5,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면 좋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제가 좀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역시나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는 여러분들 7만 원 1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추가적인 상승, 슈팅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어디서 안내를 해드리냐면 여기 QR코드 있죠.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저한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다. 이 정도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XR 관련주였습니다. 네. XR 관련주였고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였는데 아나운서님, 네네. 1부 종목과 2부 종목 뭐가 더 땡기시죠? 저는 사실 네. 아무래도 일부 종목이 목표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네. 조금 더 관심이 가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2부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쉽지만 목표 주가도 그렇고 목표 수익률 자체도 한 20%, 20%를 좀 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이거는 1부 종목이 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2부 종목이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크고 훨씬 더 묵직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 1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메타와 그리고 애플에 모두 다 납품을 하는 FPCB 기업이다. 2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천궁2에 들어가는 그 레이더 장비 있잖아요. 그 레이더 장비를 만들어서 뭐 LG 넥슨이랑 같이 해가지고 저기다가 판매를 하는 중동에다가 지금 현재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 이 정도 두 가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종 종목으로 중동 수출 수요에 따라 방산 관련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 수익률은 20%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크릿 종목 두 가지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희 증시가 중계에서는요. 주린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증시가 핫 이슈를 중계해 드리고 있고요. 또 주린이들의 필독서 수익의 정석 2부까지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 독점하고 싶은 시크릿 종목 두 가지까지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